제목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? 하실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연을 잘 풀어볼까 합니다. 김유진 아나운서. 네,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식에 와서 3만 원을 내고 간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이게 어떤 내용인고 하니 글쓴이는 자신의 결혼식 때 친구가 축의금을 3만 원을 내고서 식대가 더 나온다면서 자기는 밥은 먹지 않고 가겠다 이런 친구가 있었다고 사연을 소개했습니다. 근데 이 친구가 고향에서 멀리까지 와준 몇 안 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 글을 쓰신 분이 그러지 말고 절대 기다렸다가 이따가 가라 이렇게 만류를 하셨대요. 근데 이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편지만 남겨놓고 식이 끝나기 전에 가버렸다고 합니다.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? 네, 그 편지를 보니까 야간 일을 들어가야 해서 먼저 간다. 넉넉하지 못해서 축의금 적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아이고. 내용과 함께 마음만은 아끼지 않고 축하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아니, 저 친구분의 편지를 읽고 왜 제 마음이 짠해오죠? 세상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그냥 축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저 고향에서 올라오시고 또 당일치기로 내려가셨잖아요. 축의금 적게 냈다고 미안해하는 마음. 아우 뭐 너무 좀 짠해옵니다. 손정희 변호사님. 그리고 사실 사연자는 이 친구에게 청첩장 자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친구를 배려했기 때문인데 어려운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부담을 주기 싫었다고 하고요. 그런데 다른 데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일부러 결혼식까지 찾아왔다라고 하고요. 세상에. 이 사연자는 가난해 본 사람은 안다. 못해도 왕복차비를 합쳐서 10만 원은 썼을 텐데 친구에게 그 돈은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. 아이고. 나는 갠슬에 눈물이 났다. 미안해하며 밥도 먹지 않고 떠나는 돈만 붙이거나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충분했을 축하를 친구라고 얼굴을 보이려 서울까지 온 녀석이 일 때문에 악수 한 번과 짠한 눈빛으로 이제 축하를 대신하고 급하게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눈물이 났다라고 전했습니다. 그러네요, 진짜. 제가 이 몹쓸 놈의 이 TMI지만요. KTX나 요즘 우등버스 타보세요. 왕복 진짜 10만 원 나오잖아요. 세상에 지방에서 올라오면.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.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 축하주러 온 김에 친구 식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포도 좀 풀면 안 될까? 그런 생각이요. 그러니까 그 친구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사연자 굉장히 먹먹했을 것 같아요. 사실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? 거기서 멀리서 고향에서까지 왔는데 아유. 이제 그래서 이 사연자도 바로 결혼식을 마치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친구가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밥 먹고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내가 재수 씨 입장하는 건 봤어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배고프잖아. 새벽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아침도 못 했겠구만이라고 말하니까 아이고. 친구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조카 장난감 많이 사줄게. 뭔가 언뜻 약간 동문서답 같지 않으세요? 그런데 이런 동문서답을 이어가면서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었다. 서로 울고 있었다는 것을 이라고 사연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저 아름다운 동문서답만 봐도 가슴이 찡한데 여기 이후에 더 찡한 사연도 전해져 왔다면서요, 양윤선 평론가님. 네, 이후 이 사연자는요, 친구에게 한 택배를 받게 됩니다. 어머. 택배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? 아기 옷이 들어있었는데요. 어머. 바로 명의 옷이었습니다. 장에 갔더니 이 돌아다니는데 아기 옷이 눈에 보여서 안 살 수가 없더라라고 하면서 요즘 애들은 메이커 입힌다는데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밖에 입히고 돌아다니기 좀 그러면 집에서 입혀라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. 세상에 따뜻한 아기 옷도 장터에 갔다가 세상에 친구가 늘 눈에 밟혔나 봐요. 친구가 생각나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.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이고 저 보세요. 그런데 보세요. 저 밖에서 입히고 다니기 그러면 집에서만 입혀 아우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선물에 대해서 자신감 없어하고 아우 겸손해하고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좀 찡했을 것 같아요. 김유진 아나운서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두 사람에 관한 새로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허허. 오늘 이 사연자와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 그래요? 하는데요. 그런데 세상에 바로 오늘
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셨다고 대박 합니다. 사건. 오랜만에 직접 만나서 못다한 회포도 풀고 또 이 친구분 어머님의 산소에 같이 가기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세상에. 그러면서 이 글쓴이는 나는 이런 친구 있다 이렇게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친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끝까지 진한 우정을 드러내셨는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. 정말 부럽습니다. 그 노래 있잖아요, 백성문 변호사님.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. 네. 그러니까요. 정말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, 할 얘기도 정말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참 친구 많지만 정말 부러운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사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친구가 자긴 복도 많아서 너 같은 친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? 19살 생일에 엄마가 13살 때 나를 버리고 그 이후에 19살에 맞은 생일에 그 친구가 케이크를 처음 사줬고 10살 이후에 처음으로 받아본 케이크였다고 아이고. 하는데요. 내 생애 첫 번째 웃음과 행복의 기억을 만들어준 신앙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제 친구랍니다. 라는 일화까지 알렸습니다. 우리 제작진이 스튜디오에 양파를 갖다 놨어요.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나요? 어디선가 계속.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, 이 글을 쓴 사연을 쓰신 분이 누굴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공개가 됐다면서요. 맞습니다. 이 동기상고라고 하죠. 좋은 분들이 좋은 분끼리 또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. 19살의 친구를 위해서 전단지 알바한 걸로 케이크 켜줬죠. 어렵게 올라서 3만 원 또 축의금 냈죠. 그리고 5년 뒤에는 아이오 택배도 보냈죠. 이분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지만 일단 이 글을 올린 분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소재원 작가라는 분인데 소재원 작가.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. 비스티 보이즈, 터널, 하정우 주연했던 영화죠. 소원, 이준익 감독 영화였는데 설경구 씨, 전도연 씨도 주연했었죠. 어머. 이런 영화에 이 시나리오, 각색, 원작 소설을 쓴 이야. 그런 분이고 앞으로도 또 뭐 개봉될 뭐 균이라는 영화도 또 소설도 쓰고 시나리오 각색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 영화들이 해외에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개봉이 되고 하면서 베트남, 뭐 중국, 대만에서 이미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는 또 영화 터널이 프랑스에서 리메이크 되기로 하면서 프랑스에서 너무 이거 늦었다. 우리 이 사람 소설 출간해보자 이런 또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.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봤더니 이 소지연 작가가 평상시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요? 뭐 어려운 영화인이 있다고 하면 돕는데 발 벗고 나서는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 좋은 두 분이 친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친구와 드디어 만나기로 했다는 소재원 작가, 정말 얘기 보따리가 한가득일 텐데 저희 제작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.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작가 한다고 나가 있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한테도 연락을 안 했었어요. 그 친구도 제가 너무 어렵게 사는 걸 아니까. 처음엔 서운했었는데 그게 저도 결혼할 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. 엄마가 떠났을 때도 유일하게 자네가 옆에 있어줬고, 그리고 내 19살 생일, 그러니까 10살 이후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케이크, 그 모든 것들을 자네가 내 생일 때 해줬던 것도 아직도 기억이다. 그래서 고맙고 항상 내 친구로서 옆에 있어서 늘 고맙다. 사랑한다. 먹먹해오고요. 소재원 작가는 참 행복하네요. 저런 친구분이 있으니까요. 명심보감 교우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세상에 내 얼굴을 알아주는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몇이나 되겠는고, 이런 말이 있답니다. 그런 면에서 소재원 작가님과 그 친구분은 정말로 그 우정 앞으로 변치 않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지십니다.